여러분은 살면서 이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삶이 훨씬 편했을 텐데라고 후회한 적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모두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가까이 하는 5명의 평균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 습관,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인연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만 어떤 인연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단번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인연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사람 하면 착하고 친절하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기회를 알려주기도 하죠.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귀인의 5가지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우리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마음 깊이 평온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필요한 긴장감 없이 마음이 안정되고 조급했던 생각들이 차분해진다면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귀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어떤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감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를 감싸주고 함께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며 불안했던 감정이 가라앉는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귀인입니다. 박연경 씨는 올해 73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과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면서 자신의 감정을 깊이 억눌러 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은 늘 뒤로 미뤄둔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다정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니기 시작한 노인 문화센터에서 그녀는 김영선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선 씨는 특별한 조언을 하거나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연경 씨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 그냥 편하게 쉬면서 살아야지라고 말했지만 영선 씨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애쓰셨다면 이제는 연경 씨가 진짜 원하는 삶을 고민해 볼 차례 아닐까요? 라며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신기하게도 연경 씨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늘 내가 뭘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나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지만 영선 씨와의 대화를 나눌 때만큼은 불안했던 감정이 희미해지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경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선 씨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나요? 영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살면서 깨달았어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잔잔해질 수도 있다는 거요. 외부의 일들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 휘둘리면서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기로 했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망설이던 자신을 용기 내어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귀인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불안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연을 통해 조금씩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귀인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과 조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때로는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조언을 통해 우리의 성장을 돕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귀인은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63세 이철규 씨는 몇 년 전까지 한 중소기업의 영업팀에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고객 관리와 협상에 능숙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영업 환경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회사가 디지털 영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SNS 마케팅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빠르게 실적을 올리는 것을 보며 나는 이제 뒤처지는 걸까? 라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철규 씨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의 리더인 홍준기 부장이 철규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기 부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처럼 혼자 해결하려 하시면 점점 더 팀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영업 방식이 빠르게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과장님은 왜 혼자서 애쓰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철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준기 부장의 말은 마치 자신이 팀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준기 부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장님은 우리 팀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예요. 하지만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리더십의 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후배들에게 배우고 대신 이 과장님이 갖고 계신 영업 노하우는 후배들에게 물려주면 어떨까요? 철규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팀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기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익힐 때 많이 헤맸어요. 우리 같이 배우면서 적응해 볼까요? 그날 이후 준기 부장은 철규 씨에게 먼저 온라인 영업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규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후배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후배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철규 씨를 도와주었고 대신 그에게 영업 협상 기술과 대면 고객 응대법을 배우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철규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계약건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철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듯 도움을 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요. 귀인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홍준기 부장이 했던 단호한 조언이 없었다면 철규 씨는 여전히 주저하며 팀과 거리를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기 부장은 철규 씨가 변화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팀 전체의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귀인의 조언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그렇다면 귀인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와 꾸준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단순히 순간의 조언을 건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관된 태도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으며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배움이 됩니다. 말뿐인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며 행동한다는 점이 그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순간적인 관심이나 단기적인 성취에 흔들리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진심을 담아 노력하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귀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지면서 점차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에도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67세 김수연 씨는 30년 넘게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면서 작은 서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때도 수연 씨는 책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있다라는 믿음으로 서점을 지켜왔습니다. 한때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지만 스마트폰과 전자책이 보편화되면서 서점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가끔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오랜 단골들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묵묵히 책을 정리하고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중년 남성이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딘가 낯익었지만 한참을 고민하던 수연 씨에게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20년 전 여기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학원도 가지 못했던 저에게 사장님이 자투리 종이로 단어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제야 수연 씨는 기억이 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책을 사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헌책을 기증하고 빈 공책을 찢어 노트로 만들어주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성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사장님 덕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고, 덕분에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교사가 되어 제 학생들에게도 책을 읽는 습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수연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해온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단순히 감사를 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사가 된 이후에도 책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 작은 서점들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곳을 이용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직접 책을 고르고 책을 가까이 하는 경험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서점과 협력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는 과거에 받은 도움을 단순한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스스로 행동하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 덕분에 서점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점에서 직접 책을 고르고 독서 습관을 길러갔고, 서점은 작은 공간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학생들을 데리고 방문하며 수연 씨가 운영하는 서점이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서 책을 사랑하는 신념을 지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점을 돕고자 했습니다. 한때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이 직접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한 인연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변화 속에서도 꾸준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후배 세대에게 나누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영향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꾸준함과 진정성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귀인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귀인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인연을 어떻게 지속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귀인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귀인의 가르침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조언을 듣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발전을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귀인에게 일방적으로 기대기보다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귀인의 역할은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이 결국 귀인에게도 보람이 되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귀인을 통해 얻은 배움과 가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려 할 때 귀인의 가치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력이 점차 확산되며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귀인이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귀인과의 인연을 지속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소중한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감사라도 꾸준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귀인이 전해준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귀인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려 하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하며 배운 가치를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귀인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귀인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힘들 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누군가가 귀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귀인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며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